수십 년 동안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 여자 혜진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동우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택과 가치관,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고통, 재발견, 극복의 흥미진진한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서울의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할 것 같았던 54세 여성 혜진 씨의 집 창문으로 미풍이 불어왔다. 동우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그녀는 가족과 교사로서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혜진은 동우가 더 멀어지고 그의 관심이 휴대전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이전에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출근을 하던 혜진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책상에 앉아 자신의 삶과 행복, 그리고 종종 무시했던 징후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구석구석 탐색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늘 굳건한 기반이었던 신뢰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의심과 낯설음 끝에 혜진은 자신이 살았던 삶이 겉보기만큼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작은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동우가 그녀의 눈을 피하는 모습, 옷에서 나는 색다른 냄새, 그리고 그녀가 확인하기 전에 자주 삭제했던 메시지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모든 세부 사항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동우의 휴대폰에서 민지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혜진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냥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동우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자 걱정은 더욱 커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은 그 모든 작은 변화가 더 큰 무언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던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큰 폭풍이 되어 그녀에게 닥쳐올 결혼 생활의 위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의 산물인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혜진의 반응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녀는 분노, 혼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마치 무게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덮친 것처럼 깊이 아팠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혜진은 동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몇 시간 동안 울었다. 나는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혜진은 내면의 힘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들이 여성의 회복력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 그들과 같은 여성들이 어떻게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 힘은 그녀 안에서 꽃피우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은 격렬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진실을 찾고 자신의 마음과 정신에 도전을 준 배신의 결과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 밤, 혜진이 동우와 맞서기로 결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그녀는 마음을 잡고 그의 인생에 다른 여자가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동우는 부인하기는커녕 침묵을 지켰다. 그 날카로운 침묵만이 혜진이 두려워했던 모든 질문에 답해주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애썼던 가설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배신이 확인되자 젊은 여성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동우는 잊혀진 감정을 되살려주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 민지와 연루됐다고 고백했다. 절망은 분노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거나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배신의 결과가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 전체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동우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와 함께 있든 없든 미래가 어떨지 변화시켰다. 혜진은 동우가 자신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했다. 그 질문은 그녀를 사로잡았고 가능한 모든 이유는 영화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녀의 생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설명은 루틴이었습니다. 루틴은 수년에 걸쳐 자동 시퀀스가 되었습니다. 한때 불꽃처럼 타오르던 사랑은 이제 불이 켜진 촛불처럼 보였고 그 빛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때 가졌던 꿈과 열망, 이제는 잊혀진 듯한 꿈에 대한 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망각 속에 남은 것은 수년 동안 쌓아온 의무와 책임뿐이었다. 그녀는 또한 삶이 자신에게 가져온 신체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의 빛으로 빛나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생긴 작은 주름은 시간의 표시이자 여행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녀는 동우가 그녀를 같은 시각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해 느끼는 육체적 매력이 감소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반면 혜진은 늘 동우의 옆에서 동우를 지지하고 관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풀리지 않는 유대처럼 보였던 이 지지가 이제는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남편이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혜진은 불륜이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삶에 있는 일련의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둘 사이의 균열로 이어졌다. 혜진의 마음속에는 곧 무너질 듯한 무거운 구름처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늘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 불만이 동우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은 또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에게 기쁨과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이 이제는 의무의 바닷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성취감과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들이 공유한 웃음, 가족 나들이, 관계를 정의한 공모, 일상생활이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녀가 한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대한 인식은 먼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녀와 함께했던 외로움은 변화를 바라는 소리 없는 외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이러한 불만의 근원과 그것이 동우의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한때 그녀를 감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결혼 생활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게 만든 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혜진은 배신에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방치했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혜진의 인생에 일어난 격변은 그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동우의 인생에 들어온 새로운 여자와도 관련이 있다.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젊은 여자 민지는 혜진이 자신의 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젊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종종 혜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에 대해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이 비교는 여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불안감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민지는 과연 누구였을까? 나는 그녀를 알지 못했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새롭고 이상했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위협적인 존재로 상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능한 동기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혜진이 수년 동안 잃었다고 느꼈던 특성인 자유와 활력의 구체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지가 자신의 내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혜진은 어쩌면 그 새로운 여자도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민지가 표현한 것은 사실 혜진 자신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녀가 인생에서 다른 길을 따랐다면 어땠을지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혜진에게 연민과 분노가 뒤섞이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성찰하는 것은 특히 위기의 시기에 복잡한 작업입니다. 동우의 배신으로 인해 혜진은 그들의 관계의 기초뿐 아니라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수년 동안 사회에서는 결혼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현실은 가장 견고해 보이는 유대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동우에 대해 느낀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혜진은 재단에서 했던 약속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정이지만 노력과 매일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재창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갇힌 질문은 사랑이 계획되지 않은 우회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딜레마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헌신의 일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훈련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해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면서 혜진은 사랑은 육체의 결합만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서진 것을 회복할 희망이 여전히 있다면 혜진과 동우 모두 한때 진실한 사랑을 둘러싼 감정을 함께 탐구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한 의사소통에 마음을 여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동우의 배신이 혜진의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처음에 혜진은 그러한 개인의 결정이 자신이 항상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가족 구조를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와 가정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혜진은 가족의 순간, 모두가 함께했던 파티,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던 함께 나누었던 기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로서 혜진은 괴로움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직면한 쓰라린 현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동우와의 대결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정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들은 참여를 요청하지 않은 내부 전투에서 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슬픔을 다루면서 자신이 알고 있고 롤모델로 믿었던 아버지를 잃고 있는 자녀들의 감정에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가족에도 기간에 그들을 하나로 모았고 그곳에서 각자는 종종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단지 추억의 일부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한때는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차갑고 불확실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가족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해야 하듯이 대화와 이해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진의 마음속에 일어난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는 복잡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의 교육과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은 이제 나타난 현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이 확인되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혜진은 자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이 사랑 자체의 본질에 대해 반성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가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의 수반되어야 할 존경심과 충성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진은 여전히 사랑하던 동우에 대한 연민과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여성인 민지를 고려하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딜레마는 점점 친밀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심층 분석을 통해 혜진은 동우의 배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생은 그에게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고 원치 않는 것으로 변해버린 듯한 사랑을 놓아야 할까요?
혜진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 미래를 위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 후 혜진의 삶은 재발견과 개인적인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동우의 부재로 인해 채우기 힘든 공백이 생겼다. 배신의 고통과 그에 따른 외로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 후 천몇 주는 자기 수용과 재건의 과정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감정이 타당하며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던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션은 혜진이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는 결혼 기간 동안 미쳐두었던 관심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이들과 동우에게만 전념했던 시간은 이제 자기 관리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 친구들과의 만남, 요리 강좌까지. 그녀는 단지 요리를 위해서가 아닌 즐거움을 위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의 의무. 이러한 재탄생은 그의 삶에 새로운 색을 가져다 주었고, 비록 배신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삶은 여전히 행복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혜진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을 다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에게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견하게 됐다. 이별 이후의 궤적은 자아 발견의 길이었음이 드러났고, 여전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평선 위로 빛나기 시작했다. 혜진의 이별 이후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을 잃은 느낌 대신에 그녀는 자신 앞에 새로운 지평선이 그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이 필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들은 그녀를 지원하고 그녀가 어려움과 기쁨을 공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서서히 그의 삶에 새로운 평범함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길에서 혜진은 자신의 자율성과 개인적 편안함을 강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용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혼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그녀는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각각의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열정으로 삶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여 다른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 새로운 단계는 혜진이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학습 경험이었고 스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혜진은 용기와 민첩성 그리고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극복의 여정은 그녀에게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 작은 것들, 여전히 새롭고 강렬한 의미로 가득 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간의 고통과 반성 끝에 혜진은 다시 동우와 대결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두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감정의 진실을 직시할 만큼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의 압박감은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혜진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시 되살리더라도 종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밤, 그는 동우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혜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말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긴장됐다. 혜진은 말을 하기 전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동우에게 바람을 피우게 된 감정을 물었다. 대화는 진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눈물과 분노의 순간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을 수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동우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느끼는 부담감을 언급하며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대결은 치열했지만 이해를 찾는 데 필요한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눈물과 무언의 말로 자신의 아픔과 분함을 표현했고,
동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이 순간은 분명했고 대화는 치유 가능성에 대한 조기 로드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촘촘한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대결 이후 혜진과 동우는 화해가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배신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의사소통이 중심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혜진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우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의 감정을 토론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예전에 가졌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혜진은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의 감정의 깊이를 함께 탐색할 수 있도록 커플 치료 등 대화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치료는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변형적인 공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다시 커플이 되기 전에 개인으로서 자신을 재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별 후 자신을 재발견한 혜진은 동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해의 여정은 단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더 견고한 것을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이해와 정서적 탐구의 길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배신이 단지 관계의 상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이 이제 그녀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배신을 회상하면서 그녀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일상은 혜진과 동우 사이의 대화의 강도를 약화시켰고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필수적인 논의를 제쳐두었습니다. 이제 혜진은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의심, 욕망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부부의 역동성에서 자신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녀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 개성에 대한 인식, 자기 지식에 대한 탐구가 두 사람 모두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번영하는 데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그녀의 사고에 가져온 변화와 혜진이 삶에서 가꾸기 위해 노력한 새로운 가치관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극복은 자기애와 회복력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혜진은 배신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자유와 권한 부여의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동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면서 결혼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흥미진진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새로운 단계는 강한 자기 가치감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혜진은 개인적인 재발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 심지어 그녀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접목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혜진은 자기애가 건강한 관계의 필수적인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망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서 혜진은 동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은 여전히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변 여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내 혜진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남편과의 재회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동우와의 결혼 생활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혜진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삶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배신은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동우의 불륜이 밝혀진 혜진에게는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사랑처럼 한때 신성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깨지기 쉽고 지속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헌신 끝에 혜진은 자신의 삶이 환상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그의 세계를 반으로 가른 번개였으며 그가 느낀 고통은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순간을 기억했지만 이제 그 순간은 새로운 현실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불안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여성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혜진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녀는 고통스럽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커다란 불안정한 힘이지만 또한 개인의 재평가와 자존감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 혜진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 즉 다시 시작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우의 배신은 비록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변혁의 초대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고통을 경험하도록 허용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성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배신의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빛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서 들었던 극복 이야기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 어려운 국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궁금해했다.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열정을 재발견하는 등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이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인생이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결말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기회, 그녀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혜진에게 이것은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신 이후 혜진에게 소통의 중요성은 중심적인 성찰이 되었다.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징후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녀와 동우 사이에 흔한 관행이었던 깊은 대화는 이제 드물어졌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수년에 걸쳐 더욱 커졌습니다. 혜진에게 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표현하는 것이 배신을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며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화가 항상 우선시되는 우정과 가족 관계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을 여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강인함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한 혜진. 이와 함께 적극적인 경청은 그녀가 마스터하고 싶은 기술이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 끝에 혜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인생 경험은 심지어 가장 어려운 경험일지라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이 극복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 반성, 발견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행은 안도감과 자기 지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도 그녀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별과 재발견을 겪었던 오랜 친구들과 재회했다. 각각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행복을 다시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회의와 워크숍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빛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됐다. 혜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강인하고 강인한 여성으로서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이야기는 가장 큰 고통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힘과 회복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배신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 재발견과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이며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상황이 있나요? 감정적인 관계에서는 용서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더 영감을 주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